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오사카 동쪽에 위치한 가시와라시. 5세기 후반에 조성된 대형 무덤이 시선을 잡습니다. 다카이야마 고분으로 불리는데 이미 출토 유물을 통해 백제 왕족의 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주 문영왕릉에서 나온 청동 다리미와 거울, 금박구슬 등이 발굴된 겁니다. 백제 왕족은 무슨 이유로 일본에 거주했을까? 당시 백제인들은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일본에 진출해 주류층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관리자로 보입니다. 일본으로 이주해간 백제계 도회인들을 규합하고 일본 조정 내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외교 통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왕릉에 버금갈 정도로 큰 무덤, 철기를 제작했던 공방토와 백제 토기의 발굴. 이는 거대한 독립적 주거 공간의 존재를 짐작케 하는데 일본 지배층 못지않은 권력 계층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과도 관련성이 좀 엿보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일본 왕실에서도 상당히 그 대접을 주목받거나 대접을 받는 백제 영향을 받은 다카이다 야마 고분은 고대 일본의 장례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무덤 양식이 수혈식에서 시신 주변을 돌로 담을 쌓아 관으로 만든 백제 횡혈식 석실이 유행합니다. 百済から横名式石碑が伝わってその後、日本のですね、古墳は、百済と同じような横名式石碑をどんどん作るようになりますね。 일본의 장례 문화를 완전히 뒤바꾼 백제 왕족들. 당시 백제와 일본 간의 역학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수도 나라와 교토의 배후 도시였던 오츠치. 백제인들의 정착지로 지목된 아노우 지역에서 6세기 말 유적인 온돌이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오츠 시립박물관에서는 온돌의 모습이 실물로 또 부뚜막과 아궁이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백제와 달리 당시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남방 양식으로 한반도에서 건너온 백제인들의 주거지였음을 말해줍니다. 大壁の建物とかあるいは温度施設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その以前に作られていてでここに백제系百済系の渡来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た。 백제에서 사용됐던 대벽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나무로 울타리를 세우고 살았지만 아노우에서는 대벽, 즉 흙으로 만든 벽이 다수 출토된 겁니다. 이 같은 대벽 형태의 양식은 이후에도 일본 각지에서 속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백제의 앞선 생활 양식을 이어받아 실생활에 크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非常に百済文化の質的の高いそういう建物であったように思われます。それが伝播してきて近江の国一帯に今や広がりつつあります。 이를 근거로 백제인들이 수도 인근에 모여 살면서 일본 조정 등 당시 지배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문물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의 일부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멜로디에 격정적 리듬, 오늘날 전 세계에 거센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K-팝입니다. 한류는 이미 1400년 전 고대 일본 한복판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백제인 미마지입니다. 기악과 탈춤 등의 조예가 깊었던 미마지는 백제 무왕 13년 일본 조정의 초청으로 지금의 나라현 사쿠라이시에 도착합니다. 그는 쇼토쿠 태자 등 중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기악 공연을 펼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당시 사용됐던 기악 무탈은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朝鮮半島からたくさんの音楽あるいは舞踊の伝統というのはそれ以前から来ておりました。しかし伎楽は全く別なものとして伝えられたのです。 특히 752년 일본의 최대 사찰 동대사의 낙성식에 미마지의 기악이 공연됐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종합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飛鳥の大きなお寺やあるいは有名なのは天平正法4年これは西暦で752年に東大寺の大仏開眼法要の時には盛大に行われておりました。 일본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탄니대학 사토 교수는 미마지의 기악문은 일본 전통예술의 기초가 됐다고 TJB 취재팀에 털어놨습니다. 현존하는 일본의 300여 개 전통음악과 무용의 뿌리는 미마지며 여러 갈래로 응용돼 오늘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伎楽の伝統というのは各地の芸能の中にこれは日本の雅楽の重要な大きな伝統として今も伝えられている。 하지만 국내에선 지난 2004년 뒤늦게 백제 기악 보존회가 발족되는 등 미마지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합니다. 원조 한류격인 미마지,
문화 예술에도 뛰어났던 백제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좌우에 세 개의 날이 가지처럼 뻗어있는 철제칼 칠지도입니다. 서기 369년 근초고왕 당시 백제가 일본에 전한 칼로 일본 최고의 보물로 꼽힙니다. 섬세한 외관에다 양각 기법은 당시 백제의 우수한 제철 기법을 잘 보여줍니다. もともとは百済の近肖公が、日本との友好関係を結ぶために、プレゼントしてきた。 칠지도는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2000년 가까이 전해 내려오고 있고 신성한 칼로 불리며 고대 천황들의 권위를 상징해 왔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학계는 백제가 일본에 헌상했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백제가 고대 일본의 속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에 새긴 글귀로 볼 때 백제 하사품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여 개의 글자가 확인된 가운데 백제 조정이 후왕에게 보낸다라는 글귀가 나왔고 이로 볼 때 하사가 분명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 백제는 근초고왕 당시 이미 중국 요소지방과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출할 만큼 국력이 가장 융성했던 반면 일본은 고대 국가의 틀을 막 갖출 무렵이었습니다. 그 백제의 그 힘의 우위가 나타나는 시기였고 따라서 이 칠지도가 하사설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학계도 백제 조공론은 거의 배제한 채 정여 또는 하사론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백제와 고대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는 데 단초가 된 칠지도. 당시 백제가 융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에 진출하려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늘씬한 자태, 부드러운 어깨선과 허리곡선, 온몸을 가로 세로로 겹겹이 감아내린 옷자락, 마치 움직이는 듯한 손가락까지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현존 백제 목조불상 5기 가운데 하나인 나라현 호린지에 있는 허공장 보살입상입니다. 후광을 등지고 탑 위에 올라앉은 약사 열애좌상, 호린지가 소장한 또 하나의 국보로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빼어난 음각수를 자랑합니다. 두 불상은 백제 불교 미술을 꽃피운 7세기 초 사비에서 제작돼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국내 방송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日本の飛鳥時代の仏像は、百済からの影響をなくしてできないものでした。やはり日本列島で、重要な仏像彫刻を作っていく手本と、して重要されたと思います。 백제 불교 미술은 고대 일본의 문화 개화기인 아스카 시대의 뿌리였습니다. 백제 승려들은 아스카 초기 나라현 곳곳에 절을 세우고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백제 불교 미술은 일본의 사찰과 탑, 건축술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통해 고대 일본의 문화 예술이 꽃을 피운 겁니다. 日本の仏教を引っ張ってくれたわけです。日本の仏教のリーダーでした。日本の仏教芸術は百済からの影響がなければ育たなかったんですね。 현재 일본 불교의 본산 호류지와 호린지 등 나라현의 고찰 4곳엔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5기의 백제 목조불상이 남아 있습니다. 빼어난 문화 예술적 가치로 불교 미술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일본에 남겨진 백제의 불상들,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